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 독일로의 인문학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독일에서 현재 인문학 공부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학 공부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뭐 라틴어 국가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쉬어가는 코너를 마련해 봤습니다. 독일에서는 라틴어 국가시험을 봐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인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뭐 역사나 뭐 철학, 고고학, 뭐 고전 문헌학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전 문헌학이라고 하면 라틴어랑 고대 그리스어 전공하시는 분들을 얘기해요. 보시면 라틴어 국가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작은 라티눔이랑 라티눔. 작은 라티눔은 제목에서도 느껴지다시피 라티눔보다 쉬워요. 대학에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 보통 이 작은 라티눔 코스랑 라티눔 코스가 있어요. 이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이 대비반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리고 라티눔은 보통 한 6개월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인텐시브한 코스예요. 그래서 거의 보통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주 3회 있으면은 주 3회 수업이 있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걸릴 거고, 매일 수업이 있다 그럼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걸리겠죠. 여기서는 보통 카이사르의 텍스트가 주로 나옵니다. 슈타틀리셰 프리풍 이 국가시험에서는 고전 텍스트를 주로 다뤄요.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 키케로, 세네카의 텍스트가 많이 나옵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작은 라티눔에서는 카이사르 텍스트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라티눔에서는 보통 키케로 그리고 세네카가 나옵니다. 작은 라티눔에서 라티눔으로 넘어오면 확 어려워져요. 정말. 라티눔에서는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텍스트를 다루거든요. 카이사르는 문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간결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디로 갔다, 적을 무찔렀다, 싸웠다, 이겼다 뭐 이런 얘기인데, 라틴음으로 넘어와서 키케로와 세네카 텍스트를 하면 뭐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뭐 이성이란 무엇인가, 뭐 욕망이란 이런 주제들을 텍스트로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오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필기 180분과 구술 15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숨은 시간이 있습니다. 필기 180분을 보고 며칠 뒤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불합격하면 구술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필기를 통과를 했으면 이제 구술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때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짧은 텍스트를 번역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번역하면 이제 시험 감독관들 앞에서 라틴어 원문 텍스트를 한번 라틴어 발음으로 쭉 읽고 내가 번역한 독일어 텍스트도 읽습니다. 그럼 이제 감독관들이 질문을 막 던져요. 이거는 몇 격으로 쓰였는지, 접속법인지, 뭐 막 과거 분사인지 뭐 이런 문법적인 질문들을 던져요. 그럼 이제 거기에 잘 대답을 하고 일정 점수가 충족이 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합격증을 줍니다. 그래서 합격증은 사실 좀 허접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여기 이런 종이에다가 뭐 날짜랑 뭐 내 이름 어디서 왔는지 뭐 그리고 이제 막 뭐 직인 같은 거 찍혀 있고 뭐 몇 점 해가지고 그냥 통과했다라고, 조금 허접한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좀 허접한 종이가 합격증이라고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험 때는 라독 사전은 필수로 가져가셔야 돼요. 라틴어 독일어 사전. 이 라독 사전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독일에 계신 분들은 혹은 이제 라틴어를 독일에서 배우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폰즈, 슈토바서, 그리고 랑엔, 샤이트. 사전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폰즈에서 나온 사전, 그리고 슈토바서에서 나온 사전, 그리고 랑엔샤이드에서 나온 사전. 이 사전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본인 취향에 맞는 거 하나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독한 사전, 독독 사전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독독 사전을 가져가든 독한 사전을 가져가든 상관없는데 웬만해서 저는 둘 다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독한 사전 없는 분들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도서관에서 시험이라고 하면 빌리게 해주더라고요. 원래 사전은 대출이 잘 안 되는데 외국인 학생이고 시험이 있어서 사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날은 시험이 있는 날만 특별히 하루 정도 대출을 허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독한 사전, 독독 사전 둘 다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응시료는 90유로예요. 한 번 응시할 때마다 필기 구술 합해서 이제 90유로를 내는 거거든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번에 붙기를 바랍니다. 평생 3번만 응시라고 제가 하고 이제 별표도 앞에 써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평생 딱 3번까지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떨어졌어. 그럼 두 번째 응시할 수 있어요. 두 번째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세 번째까지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쫄리겠죠? 왜냐면 3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다시는 never ever 이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저처럼 라틴어 전공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역사라서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 라틴어 필수로 이게 따야 되시는 분들은 이거 전공 필수인데 이거 못 따면 졸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퇴학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시면 여러 번 가지 마시고 한 번에 붙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작은 라티노는 없이 바로 라티노에 응시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배우는 게 어려워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혼자서 뭐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웬만하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그 라틴어 코스를 잘 따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라틴어 시험으로 오면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제가 대학 라틴어 시험도 써놨어요. 요거는 이제 우니버시텟 라티눔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신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사실 이 수준 정도는 비슷해요. 라틴어 국가 시험이랑 대학 라틴어 시험이랑 이런 그런 배우는 수준은 비슷하고 텍스트 수준도 비슷한데 텍스트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신학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거든요. 보통 이 대학 라틴어 시험은 그 대학교 안에 있는 테올로기쿰 그 신학부에 속한 라틴어 교수님이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필기 180분에 구술 15분, 얘도 필기 떨어지면 구술 시험 못 봐요. 얘도 못 봐요. 그러니까 국가 시험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맥락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자체가 달라지죠. 얘네는 이제 불가타랑 라탄티우스. 그래서 작은 라티눔 코스에서는 대학 라틴어 시험도 이제 국가 시험처럼 작은 라티눔과 라티눔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작은 라티눔에서는 이제 그 불가타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해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라티눔 코스에서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락탄티우스의 텍스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때 당연히 라독사전, 얘는 필수예요. 라독사전 없이는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한사전, 외국인 친구들인 거 교수님들이 이제 다 아시니까 독한사전 다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지참해서 가져가시고, 독독사전이 있다면 이것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다. 왜냐면 독한사전에는 이제 좀 없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과거형이 좀 안 쓰여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음 보거나 완전 난해한 단어 같은 경우는 이거 과거형이 어떻게 되지라고 이렇게 과거형을 모르는 동사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독독사전에는 많이 쓰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네, 얘는 응시료를 받지 않아요. 이거는 신학부에서 주관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따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대학교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시험 기말고사 보듯이. 그래서 그 우리 왜 압슐루스 클라주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압슐루스 클라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말고사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부에서 작은 라틴um 코스를 듣고 압슐루스 클라주어에 통과하면 얘도 증서를 이렇게 줘요. A4 용지 종이에 이제 막 직인 찍혀 있고 날짜랑 교수님 사인, 뭐 내 이름, 뭐 몇 점으로 통과했는지 이렇게 증명서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도 쓰진 않았지만 3번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거 3번 떨어졌다. 작은 라티눔 혹은 뭐 라티눔을 3번 떨어졌다. 그럼 이거 퇴학이죠. 보통 독일에서는 자기 전공 시험을 3번 이상 떨어지면 퇴학이잖아요. 근데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라틴어, 그리스어, 그리고 히브리어, 요거 고전어 3개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뭐를 3번 이상 3번 떨어졌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3번까지 가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3번까지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랑 두 번째 시험까지는 그냥 인터넷에서 그 자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가지고 재시험 등록할 수 있지만 3번째 시험부터는 교수님이랑 면담해야 돼요. 교수님이랑 면담해야 돼요. 그럼 이거 굉장히 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퇴학이니까
전공 필수잖아요. 신학에서는 라틴, 그리스, 히브리어 전공 필수예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2번 안에 붙는 거를 목표로. 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작은 라틴음도 대학교 신학부에서 수업이 열려요. 이 라틴어 국가 시험에 관한 이 수업, 대학 수업은 클라시체 필롤로기, 고전 문헌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전 문헌학의 학부의 라틴어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이고, 대학 라틴어 시험의 작은 라틴음과 라틴음 수업은 그 대학의 신학부의 테올로기쿰에 계신 라틴어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잘 듣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다. 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작은 라틴음 국가 시험이랑 대학 라틴어 시험인 작은 라틴음과 라틴음 이 4개를 다 본 사람으로서 사실 레벨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압도적으로 국가 시험의 라틴음이 훨씬 어려웠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네카 텍스트가 굉장히 철학적이어서 이 철학적인 텍스트를 라틴어로도 독일어로도 한국어로도 뭐로도 이렇게 확 깨우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통과는 했지만 이게 좀 어려웠다라는 거. 네. 만약에 본인이 철학이나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 라틴어 시험으로 라틴어 국가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지, 이거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문의해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면 혹은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 라틴어 시험 말고 라틴어 국가 시험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시험이 대학 라틴um 시험으로 이제 우니버시티 라틴um으로 대체가 되는지, 이것도 학교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국가 시험을 보면, 국가 시험은 이제 그 연방적 어디에서든 인정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오늘 이렇게 라틴어 국가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